대한민국을 위한 자주국방의 진정한 정답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자주국방이 유일하며 강대국 한국의 현무5 탄도 미사일 개발만이 주변 적국들의 도발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누리호의 발사까지 단번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강 핵무기로 불리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강대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현무 미사일 전력을 전 세계에 똑똑히 알리기 위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점으로 현무5부터는 사거리가 5,000km 이상, 탄두은 무려 중량 8톤급을 버틸 수 있기에 여기에 핵탄두만 집어넣는다면 한국 역시 다른 강대국들처럼 보편적인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상호 파괴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초대형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현무포 미사일보다 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8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해 10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에 낙하 지점의 적국 대도시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실제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현무5의 성능은 인도의 아그니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5배가량 높기 때문에 한국군이 비상상황 발생 시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에 공개되었던 최신형 대함 미사일과 함께 성능이 더욱 향상된 현무 미사일 타격 시험을 진행하는 게 1차 목표이며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을 극비리에 숨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이유 역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함부로 건든다면 고슴도치 전략으로 순식간에 적군의 발목을 끊어버릴 무기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게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행사에 참여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무포 미사일 다음으로 개발할 현무5 탄도 미사일 계획을 전 세계에 선언할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무포 미사일의 성능 개량안과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 개발 계획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원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의 3종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 관한 기초적인 원천 기술을 빠르게 터득할수록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강대해져 대형화된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TEL 미사일 발사용 대형 트럭과 KDDX 이지스 구축함, SLBM 핵잠수함에 대형화된 현무5 미사일을 빠르게 탑재할 수 있죠.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핵무기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5,000km 이상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현무포 미사일도 최소 탄두 중량이 무려 4톤으로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수 있어 사실상 미니 전술핵급 위력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위력의 탄두를 핵탄두로 전환한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략탄도 미사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켓 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추력을 갖춘 KSLV 한국산 누리호 로켓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을 포함해 GPS 유도 장비 등 기존 강대국들만이 전유물이었던 미사일 기술들을 한국이 모두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0년대 이래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놀라운 수준의 무기 개발 속도라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 연구 혁신 방안에 대해 무기 및 미래 국방 기술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 미사일 연구원 신설과 국방첨단 과학연구원 및 기술센터 체제를 재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센터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로켓 엔진 및 탄도공학 등 미사일에 관련된 집중기술 분야를 신속하게 연구하는 중인데요. 미사일 연구원 신설은 대외 안보를 향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확장을 고려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듯 현재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탄도 미사일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한국의 미사일 기술 R&D 투자는 현무2 미사일이 개발된 시기에 비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완벽하게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7,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파악한 것입니다. 적군이 먼저 한국군을 선제 타격하면 도쿄와 베이징 등 대도시에 현무 미사일을 전량 투하해 복구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명 상호확증 파괴 전략을 위해 현무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 투자와 미사일 생산 인프라 투자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2022년 현무 미사일에 관한 3종의 성능 개량화 과정을 한국 정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신무기 개발에서도 특히 현무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그만큼 21세기의 자주국방은 새로운 형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모든 게 직결한다는 것입니다. 현무44로 불리는 잠수함 발사형 SLBM 현무포 미사일과 현무포트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현무포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발이 시작된 KF-21 전투기 장착형 소형화 현무포 미사일이 현무 미사일 3종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즉, 지상 발사형 현무포 미사일은 이미 개발 완료되었지만 직접적인 공개는 시작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개발 난이도가 용이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사용할 현무포 미사일이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 세 번째로는 잠수함 발사형 SLBM 현무포 미사일이 한국형 미사일 핵잠수함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2030년대 중반 KF-21 전투기용 현무 미사일이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